컴퓨터를 잘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컴퓨터. 컴퓨터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입력. 네. 입력한 게 저장돼 가지고 처리 과정을 거치죠. 네. 그 다음에 출력. 네. 컴퓨터는 입력, 저장, 그 다음에 출력. 우리 사람의 뇌도 똑같아요. 입력 되면 뇌에 저장돼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해요. 그럼 입력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입력이에요. 끊임없이 들어오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눈, 귀, 촉각, 후각, 미각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입력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뇌에 남는다. 그걸 우리 기억이라 그러고. 그럼 이 남은 거를 처리해가지고 안에서 전부 다 조직 구조화 다 시켜놔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외부에 말을 할 때는 이거 끄집어내고, 이 상황에서는 이거 끄집어내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는 이렇게 하고,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출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컴퓨터로 이해하기 위해서 입력, 저장, 출력을 했다면, 그럼 컴퓨터에서 이 성능을 좀 바꾸면 성과가 달라지잖아. 성과가 달린다고 우리 성공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뭐를 바꾸면 될까?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돼.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얘가 하는 똑같은 그걸 넣어줘도 처리 능력이 달라지지. 처리 능력이 달라지면 얘가 하는 성과는 달라진다. 그럼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똑같아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그렇게 되듯이, 그럼 인간은 뭘 바꿔야 될까?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뇌. 요거. 그럼 여기에 입력하는 거를 바꿔줘야 된다. 새로운 입력을 넣으면 우리 요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보던 걸 좀 넓게 보고, 그전에는 이거 하나밖에 몰랐는데 여러 개 중에서 이게 더 낫네?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만들고, 그전에는 뭔가 기회가 쑥 지나가는데도 못 보고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열리면서 이게 내게 가장 맞는 기회에 연결지어서 뭔가 창조해낼 수도 있고, 이걸 하는 게 바로 이 뇌를 바꾸는 작업. 그러면 우리 삶에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삶을 그럼 바꾸고자 하고 성공의 과실을 바꾸자 한다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듯이 우리 뇌를 바꾸면 된다. 여기 와서 수업하고 내가 뭔가 좀 바뀌었다? 그건 결국은 손이나 발이 바뀐 게 아니고 뇌에 여기 바뀐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바꾸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쉽죠, 우리. 네. 그러면 이 뇌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뇌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자제품. 네. 드라이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이런 전자제품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얘들이 기능을 하려면 전력이 공급이 돼줘야 된다. 그럼 우리 삶에서 이 뇌가 어떤 전자제품이라고 본다면 이게 아주 강하게 활력 있게 뭔가 에너지가 익사이팅하게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전기의 역할을 하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기능을 하는 건 뇌지만 그 전기를 받아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내 삶의 바로 모티베이션, 동기라는 게 필요해요. 이 동기가 없으면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뇌 구조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입력이나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는 게 등한시했고, 당연히 이제 지금 여러 선택을 했다 했잖아요. 네. 선택할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수많은 준비를 해두고 수많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입력 경험 새롭게 계속 집어넣어 뇌를 세팅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뭔가 동기가 부여된 게 있었지. 내가 새로운 선택할 때 동기가 없으면 절대 선택을 안 해요.
내가 동기가 있으니까 어떤 성취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으니까 나는 새로운 선택을 했고 그 전기를 받아가 그 전기가 작동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멋진 뇌가 뭔가를 만들어내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우리 요 뇌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될까요? 그건 한 일부분이에요. 그건.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럼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분야의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에서 이루어질까요? 요거 아닐까? 요거. 그리고 건강이라는 게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하다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WHO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해진 사람도 많다. 이 수업이나 상담을 받아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더 많다. 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자, 사람들이 여기서 부자가 성공의 가치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갖고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가 라포예요. 라포는 신뢰관계, 어떤 협업관계, 또 촉진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거든. 한마디로 하면 신뢰예요. 신뢰. 내가 신뢰의 관계. 이 라포가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게 많아. 라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정확한 이야기는 라포는 제일 첫 번째 나 자신과의 라포예요. 자기 자신과의 라포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회복이에요. 자존감 채우는 거, 자기로서 살아가는 거, 요 상태를 만들어 놔야 자기의 자신과의 라포가 형성돼야 다른 사람들과 그 라포를 맞출 때 자기의 수준에 맞는 라포를 만든다. 자기가 뭉그러져 있으면 뭉그러진 상태의 사람만 찾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우울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만 찾아요. 술꾼들은 술꾼만 찾아요. 이걸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갖추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나는 믿고 그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라포.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도전한 만큼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이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라포. 이 세 가지 라포가 내가 돼 있는 거. 어떨까요?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네. 솔직히 인정해봤네. 직면했네. 네, 사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라포가 그 상황에서는 약했다. 네. 근데 사람들 착각하고 나 라포 괜찮은데 사람들 신뢰 좋은데 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내 자신과의 라포가 약한 상태 신뢰가 좋았다면 엄청나게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럼 자신과의 라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놨다면 지금 이 사람들과 신뢰가 이 정도라는 거 10배, 100배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포가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인데 라포는 세 가지 나, 다른 사람, 세상.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민감성이에요. 사람이 둔감하면 우선은 편해요. 우선은. 근데 이 민감성을 사람들이 대부분 거꾸로 쓰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어요. 이 민감성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면 공부할 때 민감성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이 일의 어떤 중요한 부분, 터치해야 될 부분 그런 데 민감성을 써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캐치하고 그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데 민감성을 써야 돼요. 운동선수가 민감성을 써야 될 거는 운동 과제나 기술이나 동작 고 하는 데 있어서 민감성을 써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민감성을 거꾸로 쓰는 거는 뭐냐면, 저 선수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번에 중요한 대회인데,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엉뚱한 데 민감성을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 민감성을 거꾸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공부나 일이나 정작 내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민감성을 안 쓰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의 민감성을 쓴다든지, 남을 의식하는 쪽의 민감성을 쓴다든지, 이래 되면 내가 성공을 위한 그 자원을 제대로 못 쓰는 상태가 되어 있다. 어떨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잘 이제 만나봐요. 솔직하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이러한 조건이 부족했음에도 이만큼 뭔가 이루었다면 그건 대단한 복이야. 왜냐면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내 자신과의 라포, 다른 사람과의 라포, 환경과의 라포를 만들어 놓고 민감성까지 긍정적으로 쓰는 거, 건강하게 쓰는 걸 만들었다면 훨씬 더 나은 걸 뭘 만들었겠지. 세 번째, 첫 번째가 라포, 두 번째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하는 게, 너 왜 그래 민감해? 민감성을 잘못 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민감성을 다른 말로 천재성이라고 그래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능력. 사업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마케팅을 하는데 이 민감성 아닌가요? 소비자의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딱 읽어가 거기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민감성. 이게 그 성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그걸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어떤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민감성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민감성을 상대가 파악이 갖고 있는 단점에 써버리면 관계가 다 무가지 버리죠. 자, 세 번째 뭘까? 바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은 반대말이 뭘까요? 유연성의 반대말이 경직성이에요. 경직되다는 건 뭐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 수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나은 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한 가지를 요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빠져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더 나은 거에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일을 여러 번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을 본인이 쓰고 있었던 거죠. 유연성. 자, 이 유연성은 그러한 선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유연성은 쿠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으면 저는 틀렸어. 저는 적이야. 라고 한다면 이건 경직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은 행동을 저렸는데 의도는 이런 거네. 의도를 읽고 내가 그 의도에 반응해주면 저 사람은 미안해라고 오히려 고개 숙여 있게 되는 거지.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뭘까요? 유연성이지. 유연성은 잘 안 깨집니다. 외유내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내가 외유내강. 자, 이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 뜻이거든요. 물이 자신이 원하는 저 바닥까지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웨이브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더 부드럽게 만들고 돌아가고 자기를 부수기도 하고 부서졌다가 다시 모아지기도 하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굽혀서 그 환경에 가장 알맞은 나의 유연성을 쓰기 때문에 물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내 삶에서 나는 이 유연성을 좀 많이 가졌는가? 어떨까요? 잘못 쓴다. 네. 예전에는 네. 그게 심리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금방 이제 앞에 했던 말이 본인이 모순이 좀 생긴 게 나오죠. 나는 내가 민감성이 잘 없다라고 봤는데 민감성이 없는 건 아니고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민감성을 긍정적으로 자기 삶에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라포도 본인과의 라포는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왜냐하면 그 라포가 전혀 형성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새로운 선택은 못해요. 새로운 선택은 뭔지 아세요? 위험이에요. 내가 그 위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은 내게 불안 요소예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납부와 민감성이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다는 거지. 다만 그걸 좀 더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대부분 갖고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데 좀 더 완벽하게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멋지지 않나요? 예. 세 가지 외워놔요. 납부, 민감성, 유연성. 유연성. 우리 삶 자체가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리 공부를 하면서 뉴턴의 운동 3법칙이라는 걸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뉴턴의 운동 3법칙. 제일 먼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세 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뉴턴의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고전 물리학이에요. 요즘은 뭐 양자 물리학까지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또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또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또 뉴턴의 운동 3법칙을 알아놓는 건 도움이 돼요. 자, 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이거죠. 자, 이게 굴러가려는, 공을 굴리면 힘을 줬잖아요. 굴러가는 물체는 계속 굴러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하려면 계속 그 자리에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타면 기사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제일 뒤에 있는 친구가 쫓아옵니다. 기사분에게 저 부르셨나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는 가져와서 뭘 알아보는가 하면 내가 삶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멈춰있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가 작동될 수 있는 푸시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멈춰 있다는 것은 관성에, 내가 기존 살고 있는 이 패턴에, 이 관성에 내가 물들어 버렸다. 그래서 TV 보는 거, 누워 자는 거,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근데 반대로 이 관성은 정지해 있으려면 끝없이 정지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 변화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이 관성. 반대로 쓰는 관성은 뭐냐면 계속 새로운 걸 선택해야 되고 새로운 걸 해서 개발해야 되고 계속 나가는, 이것도 관성이다. 그럼 본인이 그 이전에 새로운 변화를 많이 시도했다는 것도 일종의 그러한 관성을 갖고 있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관성은 정지해 있든 움직이지 않든 새로운 움직임을 가졌던, 이건 관성이다. 그럼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내리막에 이 공이 굴리면 이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가벼운 게 빨리 굴러갈까요? 무거운 게 빨리 굴러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처음에 푸시를 강하게 한 게 빨리 갈까요? 약하게 한 게 빨리 갈까요? 당연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처음 푸시할 때 강하게 푸시를 해줘야 된다. 에너지를 동원해야 된다. 그럼 내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에 강한 에너지, 푸시하는 에너지가 동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구상만 하다가 이렇게 몽상만 하다가 이거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가 약했구나.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기에 1000억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그게 동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맨발로 걸어갔다 오는데 10만 원 준다면 절대 안 가요. 근데 맨발로 갔다 오는데 100억 준다면 발이 부러터지고 갔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 뭐냐면 강한 뭔가를 푸시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아, 사람이 큰 그릇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한번 변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진다. 쉽게 해서 좁쌀이 밤새도록 굴러봐야 여기까지 오는데 호박은 한번 딱 뒤집으면 이만큼 간다.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내가 한번 움직이는 것이 좁쌀인가? 아니면 호박인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이룬 이게 큰 성과가 아니라도 괜찮다. 왜? 우리 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해보면 그래, 지금은 내가 이거 축적하고 있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50대에서 나는 이걸 하겠다. 그럼 나는 그때까지는 채워서 만들어 놓고 한번 탁 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우리 물리학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면 심리학을 배우잖아. 물리학에서. 그러면 이제 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내가 힘든 만큼 더 성장하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우리 삶에서 보면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에너지를 쏟았냐에 따라서 그 과실을 얻는 거라면 대부분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계속 맞췄으면 내 상태가 부정에 빠졌다면 이것도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 세 가지로 가지고 물리학을 가지고 우리 심리나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 오늘 수업이 조금 좀 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가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거든. 산 정상에 나는 못 올라가 봤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망대로 비유하면 1전망대가 있고 2전망대가 있고 3전망대가 있어요. 1전망대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바꾸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안에 욕구가 저기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 그럼 다음 스타트는 2전망대에서 가거든. 나 여기까지 안 갔대. 여기까지 가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써야 될 전략이 수많은 전략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해버려.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버리지. 그럼 내가 여기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서 3전망대 가서 올라보면 세상이 확 다르게 보여. 그때는 1전망대도 보이고 2전망대도 보이고 3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시야까지 다 보이니까 이제 뚫려버렸지. 그때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면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정으로 내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가가 이제 나오는 것이.